안녕하세요. 예쁨 그 자체 에디션 성형외과 닥터한 한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능코 성형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하면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CT 전과 후를 비교해 드릴 텐데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잘 따라와 봐주세요. CT는 어떻게 보냐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에요. 하얀 게 뼈고요. 검은색이 공기고 이 색깔은 살이에요. 검은색 토너가 많을수록 숨쉬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딱 보시기에도 뭐가 확 휘어 있으시죠? 보통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가운데 콧구멍을 좌우로 나눠주는 연골이 굉장히 많이 휘셨죠.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가 심하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니까 코로나 시절 때 검사를 하면은 진짜 면봉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거의 숨을 못 쉬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비염 증상. 두 번째로 많이 쉬다 보니까 덧붙여서 이 숨 쉬는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숨을 쉬면은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공기가 콧구멍의 밑에 코 위로 지나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위쪽 여기 공간을 통해서 숨 쉬는 통로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거의 붙어 있죠. 그냥 뭐 힘의 비밸브 부분이 그냥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숨쉬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는 거의 숨이 안 쉬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에게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요.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망곡증, 비중격 망곡증 영역과 합의갑계. 양옆에 이 튀어나온 걸 합의갑계라고 하는데 이 합의갑계가 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밸브, 숨 쉬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걸 비밸브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분은 망곡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밸브도 좁아져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합의갑계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워낙 좁아진 거랑 더불어서 합의갑계 부분이 컸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해드린 거고요. 저희도 이제 망곡증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는 게 망곡증 수술의 기본입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시행했고요. 물론 저희 이제 미용 수술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잘라내는 거 플러스 이제 코끝의 기도 모양을 세우기 위해서 휜 부분을 바로 세우면서 이제 코끝의 연골 기둥을 잘 세워드렸다. 그래서 이제 휜을 좀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의각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막 부분과 뼈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막 부분에 대해서는 고주파랑 기둥 쪽에서 지져서 볼륨을 줄이면서 이 뼈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확실히 넓어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넓혀드리는 거는 해드렸고, 마지막 비밸브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갖고 계셨던 이 뼈가 바깥으로 오른쪽을 향해서 많이 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밸브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숨 쉬는 통로가 좁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게 잘 연골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려고 하는 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여기다가 또 다른 연골로 비중격이나 규연골로 이렇게 덧대주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연골을. 그럼 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브 부분을 망곡증으로 인해서 좁아진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연골을 덧대드는 거죠. 그럼 얘들이 잡고 있음으로써 다시 휘어지지 않으면서 공간을 막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숨 쉬는 통로를 최대한 잡아드리는 거죠. 보시면 가운데 이 비중격을 보시면 어때요? 아까만큼 휘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이쪽 보내는 게 느껴지시나요? 많이 휘어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100% 완전히 탁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을 검은색 통로가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염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면 뭐가 좋냐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다 외관상 보이는 모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비중격 망곡증이 심하시면 외관상 보기에도 휘어져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이 휜 것만큼 코끝도 잘 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할 때도 이제 휜을 바로 잡는 게 단순히 외관상 이유 때문뿐만 아니라 코 안의 건강 상태도 확보하면서 외관상 모양도 같이 잡는 거죠. 환자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이 기능코 성형은 꼭 이비인후과에서만 해야 돼만 이제 실비가 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의사면은 다 이런 진단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고 CT를 통해서 이 증거자료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비 청구하고 보험을 받는 데에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이비인후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형외과에서도 실비를 청구하고 받는 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수술을 하면서 기능코 수술을 성형외과 원장님이 하는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 안팎을 다 같이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능코 성형 성형외과에서 해도 됩니다. 잘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기능코는 어디서? 에디션에서.